안녕하세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.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때 죄송하면서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. 저도 사실 아이를 지금 엄마가 봐주셔서 이렇게 좀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, 손자, 손녀를 봐주신다는 거 사실 정말 힘든 일이죠. 고맙고 너무 고맙고 또 죄송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본의 아니게 부딪힐 일이 생기더라고요. 네, 그럼요. 예, 이게 많은 분들의 또 역시 공통적인 갈등인 것 같고, 황혼육아라고 이제 하잖아요. 네. 어머님들 세대 이제 애 다 키워서 결혼하고 결혼시키고, 근데 이제 또 육아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, 근데 또 나이가 점점 더 들었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나 이런 게 예전 같지 않고, 특히나 뭔가 몸이 좀 안 좋으신 경우에는 그런 부모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기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,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고, 맞아요. 이런 것 때문에 우선 미안한 마음이 생기면서도 또 동시에 당연히 세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육아하는 관점, 육아관이 다른 거고, 그런 모습을 내가 자꾸 접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, 그러다가 싸움이 나기도 하고, 안 봐준다고 이제 또 맞아요. 하면은 또 꼬리를 내리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가장 무섭죠. 나 못 와. 이 얘기가 가장 무섭죠, 네, 사실. 네, 그렇죠. 사실 뭐 아이를 봐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, 한편으론 가끔 좀 서운할 때도 생기더라도 그런 감정이. 그러면 다시 화살표가 나한테 와서, 와, 너가 사람이냐,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까지 애를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마음을 갖니? 라고 자책하는 순간이 또 생기더라고요.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. 네, 이거 역시도 쌍방으로 일어나는 서운함인 것 같고, 또 엄마도 서운하세요, 또. 네, 엄마도 서운한 게 있고, 또 서운하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뭐니. 그놈의 머니 네, 좀 머니. 많으면 좋은데. 네.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 생각해서 또 안 받고 싶기도 한데, 또 주면 좋고, 이런 그렇죠. 또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고. 그리고 내가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거냐. 그쵸. 너의 그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. 그렇죠. 전 미안해서 조금 더 용돈 드리고 싶은데, 또 엄마 입장에선 너의 그 태도, 네. 태도를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. 네. 참 난감한 순간들이 꽤 펼쳐져요. 네. 돈도 되게 중요한 거고, 네. 단순히 필요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그 안에 이제 그 마음가짐. 행위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그게 서로 좀 이렇게 차가 있을 때는 서운함으로 한쪽에도 작용되기도 하고, 근데 또 가족이라는 입장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, 우리 가족끼리, 이런 식으로 또 다툼이 되기도 하고, 정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네. 이럴 땐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? 엄마하고 대화를 좀 잘하려면. 이거 역시도 네. 항상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, 뭐 대화법 1, 2, 3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, 역시나 복잡하다는 거는 역시 그 감정이 복잡한 게 있어요. 서운함을 우리가 좀 얘기했고, 뭐 죄송한 마음도 얘기를 했지만,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감정들이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길 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아이를 봐주는 부모님의 어떤 스타일, 육아 스타일, 뭐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수용해주는 쪽을 해주고 싶고, 책에서도 그렇게 봤는데, 네. 막 혼낸다, 그리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걸 내가 자꾸 본다, 한두 번 얘기했지만 안 듣는다,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잘 자란다,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다른 애 이게 아니라 화가 막 나는 경험을 하는 게 많아요. 막. 네. 내가 키우는 건데 네. 이렇게 될 때도 있죠. 내 엔데라는 그 네. 어떤 내가 엄마인데 이 아이에 대한 주도권이나 이런 것을 내가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진 느낌. 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원인일 수 있지만, 더 복잡하게는
나도 모르게 또 무의식이 많이 그 순간에 이제 막 돌아가요.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육아를 할 때 사실은 제일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양육을 받았었는지가 자꾸 오버랩 돼요. 근데 부모님이라는 거는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. 우리 아이를 부모님이 키우는 걸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키움받았던 게 막 오버랩이 돼요. 그래서 뭐 한 예로 지금 얘기 드린 걸로 치면은 너무 강압적으로 우리 아이를 키운다. 사실은 내가 그렇게 키움받았던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뭐 원망이나 아쉬움이나 서운함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제대로 표현 못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내 나름대로는 잘 해결하고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게 다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. 또 반대에도 있어요. 나한테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놓고서 손주라고 다 오냐 하고 그래서 버릇이 오히려 없어지게 하는 그런 느낌도 받는 경우들도 역시나 또 마음이 좋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래도 마음이 힘들고 저래도 마음이 힘들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게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꼭 전달드리고 싶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얘기 드린 이런 감정들 무의식적으로 막 올라오는 게 역시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. 자연스러운 네. 거다. 그게 내가 뭐 불효녀라서 어떤 배은망덕 네. 뭐 아이를 맡기면서 이런 감정까지 느끼고 막 이런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 같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항상 내 안에 찾아오는 감정은 우선은 그 상황 하에서 타당성을 찾아가야 되는 거다. 감정 자체를 그냥 냅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런 얘기 또 못해요. 당연히 당사자한테 부모님한테도 못하고요. 뭐 남편이나 친구들한테도 참 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에요. 내가 이상한 사람 같거든요. 내가 생각해도.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. 그래서 막 저는 그때 또 나 왜 이래? 나 진짜 왜 이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놈의 왜 이래? 이 왜 이래라는 게 사실은 괜찮은 질문이에요. 이유가 뭘까? 이런 괜찮은 질문인데 뉘앙스가 나는 왜 이 모양이야? 이 뉘앙스니까 문제인 거죠.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역시 탐색해볼 그 기회로 삼으면은 굉장히 자기의 지금 현재의 어떤 마음 상태나 성향이나 또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탐색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왜 펼쳐졌지? 내 감정이 왜 이럴까? 이유가 이런 있을 거다. 이유가 있을 거다. 판단하지 않고 네. 그냥 관찰하는 거죠. 그러면 엄마도 분명 이런 감정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답답하고. 근데 저희 엄마는 조부모 교육 이런 걸 또 항상 찾아보셔가지고. 훌륭하시네요. 네, 그래서 최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.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확 정말 답답할 땐 그건 아니다. 그리고 엄마가 이제 말하죠. 내가 그런 교육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는 터치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니다. 쌓았다가 이제 표현하시는 그렇게 거죠. 얘기를 들으면 맞다. 엄마 말이 근데 희한한 게 엄마 말이 틀린 게 없어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 더 감정이 안 좋죠. 정말 미치겠어요. 왜냐면 뭔가를 반박하고 싶은데 듣다 보면 또 다 맞아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조율하는 것도 물론 뭐 필요할 수 있지만 조율을 해봤자 어차피 이건 논리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. 엄마 말이 맞다고 해서 내가 그걸 인정하게 되지 않아요. 감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. 그거 없이 무턱대고 이제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하면은 일이 더 커지고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사자랑 얘기하는 건 리스크가 크고요. 왜냐하면 서로 관점도 다르고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딴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아닌 하지만 내 마음을 공감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,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내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감정을 해소하면서 이 감정을 해결한 다음에 이제 그런 편안한 안정된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죠. 일단 그 순간엔 넘기는 거죠. 그리고 사실은 이것만 돼도 그 타협을 할 필요성조차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은 뭔가 갈등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는 거는 서로 막
세지고 이런 기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서 내 감정이 스스로 해소가 어느 정도 되면은 엄마가 조금 이렇게 뭔가 갈등을 표현해도 그냥 그대로 들려요. 맞아요. 근데 내가 마음이 맞아. 편하면 그대로 들리는데 좀 불편하면 그게 세게 들리고 그러니까 난 더 세게 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 되는 거여서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첫걸음인 것 같고. 네, 현실류가 오늘은 부모님이 아이를 봐줄 때 죄송하고 고맙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. 이 마음 역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요. 스스로 자책하고 억지로 숨기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제 우리는 알죠. 그 마음 어디로 뿅 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. 내 마음 내가 또 지켜봐야 됩니다.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.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.